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의 개념을 안다,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안다, 지자의 쓰임을 안다입니다. 자, 오늘은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자, 보시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흔히 혼동해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고사성어는 옛 이야기로 유래하여 생긴 말입니다. 사자성어는 넉사자의 글자 자자예요.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 두 개,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해석해보면 엄연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쓰임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한번 변형되는 걸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성어가 모두 고사성어가 아니고 고사성어가 모두 사자성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무엇이냐? 네 글자로 된 고사성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로 된 고사성어가 워낙 많다 보니 보통은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동일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네 글자짜리 고사성어를 살펴보면서 사자성어와 좀 다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러닝맨에서 전소민 송지효에게 폭탄 넘기기, 유재석 어부지리로 1등 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 사진은 러닝맨 2회차분의 캡처 부분입니다. 자, 이 러닝맨 이 일화는 어떤 일화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소민은 반전을 이끄는 독사 같은 면모를 발휘하며 레이스의 판을 흔들었고 마지막 미션에서 뒤늦게 자신에게 폭탄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이에 전소민은 자신의 폭탄을 송지효에게 넘기는 과감함을 선보였고 결국 레이스 1등을 달렸던 송지효는 막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삼 배지가 독사 배지로 변해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어부지리로 레이스 1등은 유재석이 차지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레이스 1등을 달리던 송지효네요. 그러면 2등은 전소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소민이 자신의 폭탄을 송지효에게 던지면서 1등을 달리는 송지효가 떨어졌죠. 그래서 송지효와 전소민이 싸우는 형국으로 인해서 결국 3위를 달리던 유재석이 1등이 된 거죠. 어부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부지리가 뭔 뜻입니까? 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네요. 10원 더 싸요. 마트 간 신경전. 소비자 어부지리. 삼성, LG 돈 없는 비방전. 외국 기업만 어부지리 우려. 한일 싸움에 중국 어부지리. 반도체 산업 수혜 전망.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다툼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어부지리가 나옵니다. 어부지리 뜻이 무엇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부지리는 고기 잡으러 사내부 뭐뭐의지 이로울 이자입니다. 자, 어부죠. 어부. 고기 잡는 사람. 이 사내부자는 직업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 그 다음 뭐뭐의지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는 우리가 흔히 갈지라고 얘기하는 한자입니다. 이 갈지자는 뜻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은는이가는 주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뭐뭐이, 뭐뭐한.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입니다. 사자성어의 세 번째 글자로 이렇게 갈지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갈지자는 세 번째 뜻, 뭐뭐의, 뭐뭐한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자성어의 세 번째 오는 갈지자는 뭐뭐의, 뭐뭐한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한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는 이로울리 이익,
또는 이로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번역하면 고기 잡는 선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음으로 어부 하면 되겠죠.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부지리 어떤 뜻일까요?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있어요. 이 진나라는 이 서쪽 지역에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력을 확장되고 있을 때 이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첩보를 입수한 연나라 해왕은 소대에게 조나라 해왕에 가서 우리를 치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대는 해왕에 갔어요. 그런데 소대가 조나라 해왕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나라 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잘못하면 외국 사람이니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는 지혜를 냅니다. 이런 말을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 무명조개가 속살을 내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요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마치 조개의 속살을 꽉 집었어요. 그러니 무명조개도 닫았겠죠. 그래서 도요새의 부리에 조개가 달라붙어 있는 형국이 됐겠죠. 그러면서 도요새는 얘기합니다. 너 안 놔? 그러면 너는 말라 죽어. 그러니 조개가 그럽니다. 너 먼저 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어.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울 때 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소대는 조나라 해왕에게 말했겠죠.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지금의 형국은 연나라는 조개이고 조나라는 도요새이고 진나라는 어부라는 겁니다. 즉 지금 조나라와 연나라가 싸워봐야 좋은 일은 바로 이 진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나라 해왕은 연나라를 칠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개와 도요새가 열심히 싸웠죠. 그리고 이익은 어부가 받습니다. 결국 싸웠던 사람들끼리는 이익을 못 보고 전혀 새로운 사람, 제3자가 이익을 받지요. 그래서 어부지의 의미는 그대로 번역하면 어부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겉뜻이라고 합니다. 겉뜻. 겉으로 드러난 뜻인데 이거의 속뜻, 즉 우리가 지난번에 고사성어의 일반적인 의미, 이것이 바로 속뜻이 되겠죠. 일반적인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이다 라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 아까 삼성과 LG가 다투는 틈에 어부지리를 얻는 중국 기업,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요. 야당과 여당의 후보가 다투는 틈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어부지리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 제3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갈지자 세 번째 오면 뭐뭐의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포지효입니다. 반포지효는 되돌릴반, 먹일포, 뭐뭐한지, 효도효자네요. 아까는 뭐뭐의 지였죠. 자, 갈지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지자는 하다, 은는이가 주격조사, 뭐뭐의 뭐뭐한 그것. 갈지자가 사자성어에서 세 번째 오면 뭐뭐의 또는 뭐뭐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뭐뭐의와 뭐뭐한으로 해석되는 그 방법은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되돌릴반 먹일포, 반포라는 말이 있네요. 되돌려 먹인다. 앞에 있는 것이 문장이네요. 아까는 어부였죠. 어부의 이익, 어부는 단어기 때문에 이익은 이익인데 어부라는 단어가 꾸며주니까 뭐뭐의였고요. 지금은 되돌려 먹인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효도를 꾸미려면 되돌려 먹이는, 뭐뭐는, 뭐뭐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돌려 먹이는 효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배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새끼가 깨면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그 까마귀가 자라나면 또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러준 은혜에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새네요. 요즘엔 사람도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지요. 자, 또 이밀이라는 진나라 때 사람이 자기 왕인 무제가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밀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홀로 키워주신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화를 무척 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봉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반포라는 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반포는 되돌려 먹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반포조라고도 합니다. 되돌려 먹이는 새, 조는 새 조자겠죠. 자,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돌려 먹이는 효란치 되겠죠. 이것은 겉뜻이고, 자, 의미는 뭘까요? 자,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효도란 뜻이 되겠지요. 자, 이 말은 사실은 이 되돌려 먹이는 효에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포, 지효, 되돌려 먹이는 효도,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효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는 아침조, 새쌈, 저물모, 넷사자입니다. 아침 조자는 우리가 아침에 모일 때 조회란 말 쓰죠? 그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자, 저물모자는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모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자,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풀밭에 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즉, 풀 사이에 해가 지는 때를 얘기해서 저물모자였어요. 이 글자가 나중에 이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글자가 없을 막자로도 많이 쓰다 보니 나중에는 저물모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물모자는 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다시 또 해일, 날일자를 붙여서 저물모자를 만든 글자입니다. 자, 우리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사성어를 해석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직전 거 반포지요. 되돌려 먹이는 효.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뜻을 유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 그 뜻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그럼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송나라 때 이야기예요.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저공할 때 저자가 원숭이 저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저공은 원숭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원숭이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공이 집안 식구들의 먹을 거를 줄이면서까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아침에 원숭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싫어 화를 냈답니다. 어떻게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반항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저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엔 4개를 먹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와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원숭이들 지금 아침에 당장 몇 개를 먹는 겁니까? 4개를 먹기 때문에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이 7인 것은 원숭이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삼모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고 해석이 되겠죠. 고사성어는 그 속뜻을 파악할 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장이 2개가 있죠. 첫 번째, 원숭이, 그리고 저공이지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원숭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 이런 뜻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럼 저공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는 같은 이야기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중의적 표현, 즉 뜻이 2개인 것, 이런 표현을 써서 상대방이 교묘하게 비난할 때도 이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자,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러나 원숭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 저공을 보면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인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4번째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 역지사지 뭔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그것지.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그것지. 그대로 번역해볼까요? 땅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것을. 여기 지금 갈지자 또 나오지요. 이 갈지자, 뜻 4가지랬죠.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은는이가, 세 번째 뭐뭐의, 뭐뭐한, 마지막으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으로 쓰였어요. 사자성어의 끝에 올 때는, 4번째 올 때는 4번째의 뜻, 그것으로 해석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도 끝에 올 때는 그것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갈지자는 한문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다시 번역합시다. 땅을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땅이 뭘까요? 내가 소유한 땅을 저 사람하고 바꾸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 자, 내가 서 있는 땅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완만한 산입니다. 이거를 A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살던 B가 있고 여기에 살던 C가 있습니다. 자, B와 C가 전혀 새로운 지역에 와서 D라는 지역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산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B는 절벽이다 라고 표현할 테고 C는 완만한 산이라 나는 중턱까지는 매번 올라가 봤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겠죠. B는 절벽인 산이야. 아니야. C는 완만한 산이야. 서로 얘기할 겁니다. 자, 서로 자기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B가 C의 위치에 또는 C가 A의 위치에 가서 한번 A산을 본다면 B의 얘기도 맞고 C의 얘기도 맞겠지요. 자, 우리는 이런 사회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하우와 후직과 함께 자신의 제자 아내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여 스스로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우, 후직, 아내 3사람 모두 자신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배려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서 보는 것, 그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공자는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역지사지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입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꼭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좌우명이라는 단어 배우셨죠? 역지사지,
좌우명으로 사물만은 하지 않습니까? 내 오른쪽 책상 위에 역지사지를 딱 새겨놓고 프린팅을 해서 놓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자, 역지사지의 의미는 입장을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속뜻은 뭘까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 시간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지자입니다. 갈지자는 가다, 은는이가 주격조사, 뭐뭐의, 뭐뭐한, 사자성어에서 세 번째 올 때 우리는 뭐뭐의, 뭐뭐한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것 끝에 올 때 또는 사자성어의 네 번째 올 때 그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어부질이었죠. 어부질이 고기 잡으러 사내부, 어부 고기를 잡는 사람, 뭐뭐의지 세 번째 왔지요. 그리고 이어올리 이익, 어부의 이익.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채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반포지요. 되돌릴 반, 먹일 포, 뭐뭐한지. 세 번째는 뭐뭐의, 뭐뭐한이었죠. 그 다음에 효도효. 되돌려 먹이는 효도라는 뜻이 되겠죠. 자, 까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포조라고도 했습니다. 되돌려 먹이는 효. 자,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효도, 반포지효였습니다. 자, 세 번째, 조삼모사, 아침조, 새쌈, 저물모, 넷쌈.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바로 저공의 입장에서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고, 원숭이를 바라보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역지사지입니다. 바꿀려 땅지 생각할사 그것지. 땅, 여기서 땅은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위치란 뜻이었죠. 위치 또는 입장 또는 처지. 처지를 바꾸어 입장을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자, 입장을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 역지사지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였습니다.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혼동해 쓰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서 일치하는 네 글자 고사성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우리는 혼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성어는 모두 네 글자가 아니며 사자성어가 모두 고사성어가 아닌 것 아셨죠? 자, 오늘 고사성어와 사자성어 그리고 고사성어 4개, 어부지리, 반포지요, 조삼모사, 역지사지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글자의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